안녕하세요. 엄마의 내운동 자영쌤입니다. 오늘은 기억력 영역에 해당되는 어제 일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노인성 뇌질환의 경우에 가까운 기억부터 서서히 없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력을 잃지 않도록 훈련하는 과정으로 어제 일기를 작성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일기라고 하면 오늘 있었던 내용을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록하는 것을 보통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어제 일기는 어제에 있었던 일상의 내용을 하룻밤 주무시고 오늘 낮에 쓰는 일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는 시점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의 뇌활동이 활발한 낮 시간에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작성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이름과 날짜, 요일, 날씨까지 기록하시고 여기 보시면 사람 모양 형태의 밑그림이 있습니다. 이 밑그림에다가 어제 입었던 상의와 하의, 머리 모양을 그리고 색칠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복을 그리실 때 어제 입었던 옷의 무늬나 색깔을 잘 기억을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빨간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어제 입은 빨간 티셔츠에 동그란 무늬가 있었다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시고요. 색칠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의를 파란 스커트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커트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름을 그려 넣고 마찬가지로 색칠도 하시면 되겠죠. 자, 어제 빨간 구두를 신었습니다. 파란색이네. 빨간 구두.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머리 모양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많으신 파마머리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일기는 난이도에 따라서 작성하시는 분의 인지 상태나 이런 능력에 따라서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다양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그림으로 어제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였고 두 번째 단계의 어제 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름과 날짜 기본사항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단계에는 어제 나의 기분 상태를 추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기와 같이 기분 상태 예시가 있습니다. 어제 나의 기분이 좋았던 나빴던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비도 오고 좀 우울했어요. 그랬다면 우울한 표현을 한번 그려볼까요? 빨간색이네. 검은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입모양으로 조금 우울했어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모양도 그려주시고 입었던 옷의 상태도 아까 해본 거와 마찬가지로 표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발도 그리시고. 자,
이번 단계는 나의 모습 그리는 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내용을 기록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사항 적어주시고 그림도 그려주시고요. 항목이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을 적어보는 것과 어제 본 TV 프로그램 제목과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은 밥과 미역국 또 무슨 반찬 적은 것들을 드신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점심도 마찬가지로 적어주시고 저녁까지. 그리고 식사 외에 간식을 드셨다면 사과 하나, 떡 하나, 두유 하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어제 드셨던 모든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을 한 가지 기억을 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미역국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본 TV 프로그램 제목을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TV 프로그램이 6시 내 고향.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셨을 건데 드라마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6시 내 고향 본 거 중에서 무슨 갈치잡이가 기억이 난다 하시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사항 적어주시고 어제 입은 복장과 나의 기분 상태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어제 먹었던 음식과 제일 맛있었던 음식 기록하시고 TV 프로그램 기억하시고 추가로 된 내용이 어제 만난 사람과 한 일입니다. 어제 친구 누구누구와 시장에 가서 무엇을 했다. 그 다음에 복지관에 가서 뭐뭐를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 그 다음에 딸이 와서 점심을 먹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내용 기록하시고 어제의 의복 상태와 기분 상태 표현하시고 음식 적어보시고 TV 프로그램 제목과 내용 적으시고 어제 만난 사람과 한 일 기억하시고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어제 감사한 일, 다행인 일 두 가지 적기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다행이다. 그동안 가물었는데 먼지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가 왔는데도 허리가 덜 아팠다. 이런 내용 적으시면 되겠죠. 어제 일기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기 쓰는 시간을 바꾸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기 쓰는 시간을 낮 시간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어제 하루 온종일의 일상을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기억 훈련의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어제 일을 기억해내는 것은 기억력 훈련에 정말 좋은 시간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뇌 기능이 활발할 때 기록하는 것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이 조금 떨어지신 분이라 하더라도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작성이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어제 일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 작성을 해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자신의 모습을 그려주시면 의복 상태를 관찰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기를 적을 건데 조금 더 멋진 모습을 그리고 싶다. 그렇다면 오늘 스카프 하나라도 더 챙기고 좀 다른 옷을 입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모습을 그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공 효과라고 하죠. 나의 모습을 객관화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뭔가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그리면서 우울했으면 우울한 대로, 기뻤으면 기뻤던 대로 그러했던 모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 있어. 어제는 너무 화가 나고 했지만 그래, 그럴 수 있었어. 지나간 일이야 하면서 객관화하게 되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전관리 부분입니다. 금전관리는 어제 들어온 돈의 출처를 정리를 하고 사용한 돈의 용도와 금액을 확인하고 기록을 하면서 물가 변동에 적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잔액 확인을 위한 계산 활동도 좋은 활동이 되겠죠. 이 부분은 작성하시는 분의 상황에 따라 조금 규칙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만 기록하는 규칙을 정하셨다면 들어온 돈은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과 현금으로 받은 수입을 정리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장에서 10만원 찾았고 현금으로 어제 자녀가 용돈을 5만원 주었다. 이렇게 하시면 15만원이 되겠죠. 사용한 돈은 현금으로 사용한 돈 시장에 가서 만두를 5,000원 샀고 머리 퍼머 한다고 3만원이 들었다. 이러면은 35,000원을 사용한 게 될 것이고, 그러면 현금은 어제 저녁에 원래 있었던 현금에서 15만원이 더해진 금액에 오늘 사용한 금액 35,000원을 빼면 되겠죠. 어제 만약에 지갑에 1만원이 있었다. 오늘 15만원이 생겼다. 그리고 오늘 사용한 돈 35,000원을 빼면 현재 어제 저녁에 남아있었던 돈 금액이 되겠죠. 16만원에서 35,000원을 빼니까 12만 5천원이 남아있겠네요. 그래서 어제 지갑에 남아있었던 돈은 12만 5천원이고 실제 금액과 맞춰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금전관리 부분은 내가 어떻게 규칙을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어제 사용한 돈의 난에 카드 사용 내역도 같이 기록을 하셔도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현금의 잔액은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나의 어제 사용한 경제활동 내용을 기억해서 적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규칙을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제 본 TV 프로그램 그리고 내가 만났던 곳, 갔던 곳, 한 일, 만난 사람 이런 내용들을 적는 것 그리고 어제 감사한 일, 다행한 일을 적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관계나 사회활동 영역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사한 일, 다행인 일을 생각해서 적게 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그날이 그날이고 특별한 일이 없고 뭐 좋은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픈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행인 거고, 비가 내려서 먼지가 줄어든 것도 감사한 일이고, 뭐 이런. 그 다음에 밥맛이 좋아서 그것도 감사한 일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다행인 일을, 작지만 다행인 일을 찾아서 기록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어제 일기를 작성을 해보면서 이 일기를 매일매일 가족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혹은 혼자서라도 매일매일 작성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일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날짜를 먼저 기록하시고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다음은 첫 페이지에 이렇게 가족 사진을 붙여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건강해야지 하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을 매일 볼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특히 손자들 사진 우리 붙여놓으시면 어머니들 한 번 더 흐뭇하게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응원 메시지 칸에다가 가능하면 엄마를 응원하는 이런 메시지들 적어서 함께 하시면 더없이 좋을 겁니다. 자, 어제 일기 작성 예시 화면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머니들과 해보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모습은 그날 입었던 옷의 무늬까지 이렇게 그려놓으신 걸 보고 참 좋다 싶어서 제가 샘플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넣고 어제 들어온 현금 관리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고요. 일어난 시간, 주무신 시간, 그리고 어제 드셨던 음식들, 그리고 본 프로그램, 그리고 어제 만난 사람, 갔던 곳 한 일들을 적고 허리가 덜 아파서 다행이라는 감사한 일까지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일기는 이렇게 하루치에 어제 일기를 쓰는 면이 30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어제 일기를 기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30일치를 다 기록을 하고 나면 이렇게 느낌과 소망이라는 란을 두어서 주변 가족들의 칭찬이나 본인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의 맨 마지막을 쓴 날짜를 여기에다가 2020년 5월 30일 이렇게 기록을 하셔서 한 권의 일기장이 완성이 되시면 이 일기장을 잘 보관을 해주시면 나중에 부모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일기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가족과 함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일기 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글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도와주시는 자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직접 그리시게 하고 글로 쓰는 부분은 질문을 읽어드리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간단히 적어드리면 됩니다. 가족이 정다운 언어로 할머니 어제 아침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나는 우리 가족 안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집에서인데 요양보호 선생님이 방문하시는 경우에 보통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어르신들과 인지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어제 일기를 작성해 보시면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기를 작성하다 보면 TV 보신 프로그램이나 만난 사람, 드셨던 음식, 입었던 복장 이런 것들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이제 작성하는 과정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보호자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메모를 어제 일기와 함께 남겨주신다면 보호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방문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으로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간보호센터, 우리들이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제 일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어제 일기 작성하는 시간을 프로그램화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조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서로 도와주면서 작성을 하면은 훌륭한 수업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한 어제 일기를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어제 일기 한 권을 다 작성하고 나면 출판 기념회, 사실 어제 일기 한 권은 어머니 어르신 한 분의 자서전과 같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축하하는 이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어제 일기를 통해서 보호자와 소통을 하게 되면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 더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주간보호센터도 굉장히 만족하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일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메모 남겨놓겠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엄마의 내운동 자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